자, 돈워리 수요상담소 두 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에 여러분의 사연을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수사반장 김수용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의 가정경제 고민을 싹 다 해결해드리는 수요상담소장 정세윤입니다. 자, 일단은 질문 주신 분들이 있어서요.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2538님의 질문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암보험을 새로 가입했는데요. 암보장은 가입한 다음에 90일이 지나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존 암보험을 가지고 있긴 했는데 그게 갱신형 보험이라 안 좋다고 해서 새로 가입을 한 건데 혹시 내가 90일 안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듭니다. 제가 너무 예민해서 쓸데없는 걱정까지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전혀 쓸데없는 걱정 아니거든요. 네, 내가 언제 질병에 걸릴지 안다면 누가 미리 보험을 가입할까요? 그렇죠. 누구나 하는 정상적인 걱정이니까 전혀 예민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암보험은 가입 후 90일까지는 면책 기간, 그러니까 보장을 못 받는 기간이고요. 네. 90일이 지나면 가입한 진단자금의 50%, 1년이 지나야 비로소 진단자금의 100%를 다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기존 암보험이 갱신인 것 같아서 비갱신형 암보험으로 갈아탔는데 혹시 90일 안에 암 진단 받으면 어떡하죠? 하고 지금 사연자분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꿀팁이 있는데요. 오, 그 팁은 똘똘한 정세윤 전문가가 이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똘똘한 정세윤 전문가요? 똘똘한? 네. 네, 똘똘한 해야 되겠네요. 네. 저 정세윤 전문가가 말씀드릴게요. 네. 갱신형 등의 이유로 기존 암보험에서 새로운 암보험으로 변경을 할 때는 기존 암보험을 바로 해지하시는 게 아니라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서 자동이체 출금 중지 요청을 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보험은 한 달 보험료 안 낸다고 해서 보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납입을 안 하면 그냥 연체예요. 보장은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이고 2달 납입이 안 된 경우에 세 번째 달에 첫날 실효가 됩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암보험을 바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기존 암보험은 자동이체 중지 요청만 신청하시고요. 네. 2달 동안은 보험료 안 내고 무료로 보장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10월 31일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머지 30일이 불안하다고 생각되시면 기존 암보험을 한 달 마저 내시고 자동이체 중지 신청을 하시면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 90일의 면책 기간을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암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동이체 중지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야, 그러니까 내가 비어있는 90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의 암보험에서 다른 암보험으로 갈아탔다고 해서 기존 거를 바로 중지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 거를 그냥 납입만 중지시키지 그냥 없애버리지 말고 그냥 유지만 해두고 있으면 그러니까 납입만 중지 내 돈만 안 내고 있으면 그거는 효력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 2달 동안은. 이거 괜찮네요. 보험회사에서 괘씸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2달 후에 실효되는 건 원래 갖고 있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고요. 어쨌든 내가 안 좋은 보험이라도 하더라도 이걸 해지하면 손해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보험사에 대한 소심한 복수 같은 거겠죠. 괜찮네요. 소심한 복수. 눈 밑에 점 안 찍어도 됩니까? 나는 너를 만나.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런 팁들은요. 사실 우리가 그냥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누구 도움받거나 아니면 누구랑 같이 우리 집 가정경제 이야기 하거나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그냥 내가 방송 들으면서 알아서 처리할래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알아서 하면 이런 팁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괜찮아 보이네. 내가 바꿔야지. 자, 이거 해지해 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끝이거든요. 근데 이런 팁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에게 도움받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만 한번 내밀어 주시면 되고요. 전문가가 필요한 것들은 알아서 세팅해주고 알아서 정리정돈 해드리고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최선의 길을 찾아서 드립니다. 이게 다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은 실력 있는 전문가를 찾을 일도 없습니다. 저희가 검증해서 모시고 왔잖아요. 여러분 손만 내밀어 주시면 돼요.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가정경제를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샵 0999 손만 내밀어 주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 건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지금 당장 해봐야 할 세 가지입니다. 맨날 보험료만 이거 매달 나가는데 정작 보험은 어떻게 가입되었는지 도통 모르겠다. 뭔가 가입은 했는데 찜찜하긴 하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혹시 증권을 펼쳐실 수 있으면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는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장 확인해 봐야 할 세 가지. 보험에 가입을 한 후 증권을 한 번도 안 봤다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이 돈키호테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사실 한 번도 증권을 열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귀찮죠? 바쁘죠? 또 이게 자동이체로 나가니까 내가 얼마를 내고 있나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잘 많고요. 그리고 또 내 증권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귀찮으셔가지고 귀차니즘 때문에 나중에 보장을 받을 때 낭패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네. 아무리 귀찮아도 오늘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는 꼭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는 보험의 만기입니다. 보험의 만기, 그러니까 보장 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는 건데요. 흔히 얘기하는 뭐 80세 만기, 100세 만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제 아무리 보장을 빵빵하게 잘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만기를 너무 짧게 했을 때인데요. 보험료를 내는 기간, 뭐 예를 들어서 20년을 다 냈는데 납입이 끝나자마자 동시에 보장 기간이 종료되는 보험도 있고요. 또 정말 보험이 더더욱 필요한 60대, 70대에 보장이 딱 끝나버리게 가입한 분들도 맞아. 많습니다. 네. 이렇게 만기가 짧게 가입을 하면 그동안 열심히 낸 보험료가 하루아침에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치. 예전에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짧을 때 가입한 옛날 보험들은 만기가 뭐 70세, 심지어는 60세에 끝나는 보험들도 많기 때문에 옛날에 가입한 보험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요즘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사시니까요. 맞아요. 제가 아는 지인분도 부모님의 보험을 점검을 해드렸는데 보험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다 70세 만기예요. 근데 부모님 연세가 지금 68세시거든요. 2년 후면 보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이제 실손만 빨리 점검을 하긴 했는데 연세가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시기에도 너무 금액이 부담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나중에 오래 사실 텐데 70세 만기, 뭐 80세 만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혹은 또 60세 만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짧잖아요. 자, 여러분 또 증권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게 증권에 다 적혀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보험증권을 한 번도 안 들여다보다가 이번에 몇 년 만에 점검 받아본다는 분들 대부분이 본인 보험이 70세 만기, 80세 만기라서 너무 짧다고들 하시는데요. 예전에야 80세 만기 보험도 넉넉하지라고 생각하셨지만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40대, 50대 분들인데 그분들의 부모님 연세를 여쭤보면 85세, 90세 이상인 맞아. 분들도 꽤 많아요. 80세 만기 보험이 무조건 짧다고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넉넉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평생 열심히 보험료를 냈는데 81세 만약에 아프시다, 질병 걸려서 보장받을 보험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도 너무 위험한 일 아닐까요? 그럼요. 네. 너무나 진짜 끔찍한 일이죠. 네. 네, 맞습니다.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야 뭐 자녀들이 4-5명이 기본이고 자녀가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뭐 자식들끼리 돈을 모아서 의료비를 충당하기도 했지만요. 요즘은 자녀가 많아야 둘이고 뭐 외동인 집들도 많잖아요. 네. 온전히 자식들에게 이 짐을 지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보다는 나의 의료비는 되도록 길게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두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거죠. 예를 들어 간병보험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걸 본인을 위해서 가입하기보다는 자녀들한테 부담될까 봐 본인 간병보험 준비한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험의 만기를 긴지 짧은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세 가지는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암보험 알아보고 있는데요. 알아보고 확인해야 될 거 뭘까요? 라는 질문 주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암보험도 마찬가지겠죠. 자, 세 가지는 꼭 해봐라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만기가 언제까지인지, 그러니까 보장을 몇 세까지 받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요거 꼭 확인해 봐야 된다. 특히 20세 납 20세 만기인 것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죽어라 냈는데 납입이 끝나는 그 날에 맞춰서 보장도 끝나는 것도 있다.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된다는 거 꼭 확인해 두시고요. 90세,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해두는 게 안전하다라는 이야기. 네. 만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더 큰 문제는 자녀들 보험이거든요. 아직 10대, 20대인 자녀들 보험을
80세 만기로 가입해 놓은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어. 지금 40, 50대인 분들도 80세 만기가 너무 짧다고 상담을 요청하시는데 아직 10대, 20대인 자녀분들 보험이 80세 만기면 이건 너무 큰 문제죠. 그죠. 가족 전체적으로 보험의 만기를 꼼꼼하게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 확인해 볼 건 바로 갱신이라는 글자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갱신형 보험은 저희가 수차례 다루고 있잖아요. 매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갱신형 보험을 반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먼저 실손 의료비는 현재 비갱신형밖에 아예 판매하고 있지 않죠. 의료실비는 무조건 갱신형밖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증권에 의료실비 특약이 갱신형이라고 적혀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실비 특약 말고 다른 암이나 혈관질환 진단비 그 외에 다른 보장들이 갱신이라고 써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갱신형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 잘못된 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갱신형인 걸 알고 가입했다면 괜찮아요. 근데 갱신형은 납입 기간이 끝이 없습니다. 내가 100살까지 산다. 그럼 100살까지 계속 돈을 내면서 보장받는 거예요. 20년만 내고 100살까지 쭉 보장받는 게 아니라 100살까지 계속 돈을 내면서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돈벌이가 없을 때에도 돈을 내야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그걸 알고도 내가 갱신형을 가입했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또 보험료도 오른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죠? 맞아요.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도 20년짜리예요. 아니면 저 이제 5년만 더 납입하면 끝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갱신 보장은 과거에 내가 몇 년을 납입했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갱신형 보장은 무조건 납입이 끝 없이 평생 동안 내야 보장받고자 하는 나이까지 보험이 유지되는 겁니다. 보험료는 내 나이와 함께 계속 오르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40세인 남성이 100세 만기 암보험을 갱신형으로 가입하면 이분은 중간에 사망하실 때까지나 장수하신다면 뭐 10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거죠. 결국 은퇴 후에는 연금 받아서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데도 자꾸 20년 납짜리 비갱신형 보험으로 오인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오늘은 내 보험증권에 갱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가입하신 게 아니라면 전문가에게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갱신형인데 갱신형이라고 증권에 안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어떻게 알아봐요? 그게 20년 납 20년 만기, 10년 납 10년 만기 이렇게 써져 있는 상품들도 많아서 오인할 수 있을 것 같은 증권들이 많이 있긴 해요. 20년 납 20년 만기라는 건 20년 갱신형이라는 말과 맞아요. 똑같은 거죠. 그렇죠. 20년만 보장해준다. 이 돈으로. 그럼 20년 후에는 다시 가입을 해서 더 오른 보험료로 가입을 하십시오. 즉 20년 갱신형 상품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도 내 증권을 봤을 때 갱신형이라고 안 써 있어. 괜찮은 거야. 이거 20년 납 20년 보장이라고 써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이거는 20년 후에는 다시 돈 내고 가입하십시오. 즉 갱신형 상품입니다. 갱신이라고 안 써 있더라도 불안하다 하신다면 꼭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요. 물어보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꼭 물어보십시오. 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험료는 평생 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돈을 평생 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나와 우리 가족의 보험 증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당장 내 증권에서 확인해 봐야 될 거 세 번째는 뭔가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장의 범위를 말 안 할 수가 없겠죠. 보장의 범위가 넓으냐 좁으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곧 보험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만기도 길고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형으로 잘 되어 있는데 보장의 범위가 가장 좁게, 그러니까 보장을 받기 어렵게 이렇게 가입되어 있으면 이것도 말짱 도루묵이죠. 오늘은 이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워낙 평소 자주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더 심플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암진단금을 확인하실 때 암진단비 옆에 아니면 뭐 아래에 무슨 암은 따로 분리해 준다라는 문구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따로 분리한 암의 종류가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유방암, 자궁암, 또 남성들이 자주 걸리는 전립선암이라고 적혀 있다면 암보험을 이건 반만 가입한 셈이죠.
그럼 보험사는 암이면 암이지 왜 이렇게 힘들게 암을 분리해서 보험금을 덜 주려고 할까요? 방금 말씀하신 게 발병률이 엄청 높은 암들이네요. 그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지급되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덜 주고 싶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꼭 챙겨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암보험이라고 다 똑같은 암보험이 아닙니다. 내가 가입한 암보험이 과연 나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증권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미심쩍게 적혀있다 하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암보장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2대 진단금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바로 뇌혈관, 뇌졸중, 뇌경색, 협심증 등 뇌와 심장 관련된 혈관 질환입니다. 중년 남성들 그리고 폐경 이후의 여성들에게도 혈관 질환은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보장도 어떻게 가입을 해뒀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옛날 보험 무조건 좋은 거야 라고 해서 다시 확인도 안 해보시잖아요. 근데 옛날 보험 중에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게 범위가 너무 좁은 거잖아요. 요 얘기 좀 짚어주세요. 네, 기억하기 쉽게 이거를 10% 범위냐 100% 범위냐로 좀 구분을 해볼게요. 당연히 10% 확률보다는 100% 보장 범위의 확률이 좋겠죠. 그럼요. 보험 증권을 딱 봤더니 뇌혈관 진단비, 심장질환 진단비 혹은 뭐 허혈성 진단비란 말이 보인다면 이거 100% 아니면 90% 보장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잘 가입하신 거죠. 잘 유지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10%밖에 안 되는 보장 범위로 가입한 분들이에요. 보험 증권에 그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글자가 보인다면 이분들은 빨간불입니다. 보장 범위가 10%밖에 안 되면 딱 보기에도 웬만해서는 이거 보장받기 어렵겠다는 이런 생각 들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험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그러면 꼭 점검 1순위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이가 좀 멀어졌네요.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대로. 네. 김세훈 전문가가 얘기한 대로 네, 여러분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안 짚을 텐데 난 꼭 짚어요. 자, 여러분 증권 안에 뇌혈관, 심혈관, 허혈성 요렇게 되어 있다면 요 정도면은 괜찮다. 범위 이 정도면 꽤 넓은 거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옛날에 가입한 건데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혹은 최근에 가입했지만 보험증권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돼 있다면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100이라는 범위 중에서 10%밖에 보장이 안 되는 걸로 내가 좁게 가입을 한 거다. 그럼 이건 보장받기 어려운 걸로 가입을 한 거니까 어떤 거예요?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점검 1순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암보험을 가입할 때에 주의할 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네, 요거. 네, 암보험을 잘 가입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암보험을 잘 개선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새로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을 개시받는 시점이 90일 면책인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기존 보험을 한 번에 해지하지 마시고 자동 이체 중지 신청을 해두셨다가 2달 무료 보장 받으시고 시료된 이후에 해지를 하시면 새로운 가입 제대로 한 보험에서 보장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3달째부터니까 그렇게 기간을 맞추시고 나는 3달을 다 커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달 보험료는 내시고 그 다음 달에 납입 중지 신청을 하셔서 2달 미납하시면 총 3달 동안 보장을 다 커버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기존 게 있는데 새로운 거를 가입을 할 때 바꿀 때의 팁이고요. 맞아요. 그러면 아예 새로운 걸 가입할 때의 팁은요? 제가 뭐 예를 말씀을 네. 드리면 암보험은 예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사별로 보장하는 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생식기암, 남성의 뭐 방광암이라든지 아니면 전립선암, 여성의 유방암, 자궁암을 일반암으로 보장하지 않고 소액암으로 빼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20%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보험이 이제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어야지 좋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암이면 뭐든지 다 줘야 되는 거죠. 그 대신 10%밖에 주지 않는 소외감은 있죠. 그게 뭐냐면 갑상선암이나 피부암, 생명하고 관계없는 암. 이거는 지금도 그런데 이 부분도 예전에는 이런 소외감들을 암하고 1대1로 가입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최대 20%인데 그럼 예전에 내가 암이 뭐 2천만 원인데 갑상선암도 2천만 원 주는 소외감이 있다. 그럼 그런 건 잘 유지하시는 게 좋겠죠. 예전 암보험 중에서 이 소외감들도 좀 높은 비율로 보장해주는 암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쉽게 이렇게 없애거나 하지 마시고 일단은 유지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암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암보험이 없어서 새로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지금 생식기암이 따로 빠지지 않은 암보험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4부를 시작하면서 두 분을 찾아오셔서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하신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고민으로 찾아오셨고 또 어떻게 해결책을 얻어 가셨는지 전체적으로 4부에 짚어볼 텐데요. 사연부터 함께 살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 40대 화물차 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험이 여러 개 가입돼 있는데 얼마 전에 방송을 듣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못 받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보험을 잘 알아볼 시간도 없고 그냥 아는 사람한테 맡겨서 가입한 보험도 있고요. 또 전화가 와서 들어보니까 괜찮다 싶어서 그냥 전화로 쉽게 가입한 보험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같이 일하던 동료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원래 받아야 될 암 진단금의 5분의 1밖에 지급을 못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한 편인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도 많아지고 혹시 저도 보험을 잘못 가입했다면 큰일이다 싶어서 객관적으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사연을 남깁니다.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사연자분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40대 후반의 남성분이십니다. 평소에 바빠서 보험을 잘 살펴보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보장이 잘 되어 있는 걸까라는 부분이 걱정이 되실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후에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이분이 잘 보장이 되어 있을까요? 보험이라는 건 결국 보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당연합니다. 쉽게 가입한 보험들 과연 받기도 쉬울까라는 물음표를 던지고 싶은데요. 오늘 사연자분뿐 아니라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동기분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한테 믿고 그냥 가입했다. 아니면 전화 와서 얼결에 그냥 가입했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입을 한 경로가 문제가 아니라 보장의 내용을 꼭 증권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동키분들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3부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보장들보다 우선시해서 꼭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3대 진단금이죠. 바로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의 보장을 잘 가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먼저 암은 보험 증권에 보면 일반암 진단금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혹 아래에 몇 가지 추가 내용을 붙여놓는 보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암 3천만 원 이렇게 적어놓고 괄호 안에 유방암, 자궁암은 아니면 전립선암은 진단 시에 20%만 줍니다라는 꼬리표가 붙는 보험들을 말하는 거죠.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이런 생식기 암들은 여성분,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발병률이 높은 암 중에 하나죠. 그렇죠.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소액만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성은 유방암, 자궁암 이렇게 대표적이고 남성은 전립선암이나 방광암 이런 암들을 분류해 두기도 하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지 않은 보험사들도 예전에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누구는 3천만 원을 받고 누구는 60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건데 동일한 조건에서 그래서 증권을 꼭 체크해봐야 나중에 후회가 없겠죠. 그죠. 옆에 앉은 누군가와 같은 돈을 매달 냈는데 누군가와 똑같이 아픈데 누군가는 많은 돈을 보장받고 나는 300만 원 받고 뭐 이러면 굉장히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예.
꼭 미리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연자분 보험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면 저는 지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게 문제인데요. 네. 사연자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시간 운전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전립선 관련해서 그런 질환들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 그런데 사연자분 보험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암 보장에서 전립선암은 20%만 지급받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4천만 원 암보험이 있는데 전립선암이면 800만 원만 주겠다 이거죠. 야, 이거를 미리 알고 가입을 하셨다면 상관이 없으나 모르고 가입을 하셨다면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뭔가 일이 딱 닥쳤는데 나는 800만 원만 받네? 이걸 지금 아셨다. 너무 화나죠. 그래서 보험증권을 미리 꼭 살펴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잖아요, 두 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이 보험을 이렇게 여러 개 가입하게 된 이유가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오랜 기간 고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뇌혈관 쪽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가입한 보장 내용을 봤더니 뇌경색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는 상황이었어요. 보험증권에 뇌출혈 진단 시 지급 이렇게 써져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고생을 하셔서 뇌혈관 쪽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뇌경색으로는 보장을 못 받는 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있었다. 뇌출혈로만 보장을 받도록 가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네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뇌 쪽에 관련 게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뇌졸중인지 아니면 뇌혈관인지 복잡하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뇌출혈은 뇌에서 출혈이 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끔 이제 주방에서 설거지 하실 때 보면 싱크대 밑에 하수도관 있잖아요. 그 쭈디 아나운서님 말고 쭈디. 네. 그 고마워요. 네, 하수도관 밑에 그러니까 싱크대 밑에 하수도관에 이게 터지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 하수도관이 막히는 경우가 많을까요? 막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맞습니다. 이거는 터지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터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네, 봤습니다. 말 그대로 쭈디가 얘기한 것처럼 막히는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하겠죠. 막히는 게 뇌경색, 터지는 게 뇌출혈인 거죠. 네. 그럼 내가 뇌출혈 진단금 잔뜩 갖고 있어도 뇌경색, 그러니까 뇌경색 막히는 거 진단 받으면 뇌출혈 진단금에서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을 다 보장해 주는 게 바로 뇌혈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증권에 뇌혈관 진단금 이렇게 적혀 있으면 잘 가입하신 거고요. 만약에 뇌출혈, 뇌경색 이렇게 아니면 뇌졸중 이렇게 적혀 있으면 다소 보장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이렇게 쉽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게 참 어렵다라고 기억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꼭 메모를 해두셔서 내 증권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연자분 보험도 살펴볼까요? 네, 보험은 총 9건이었고요. 보험료가 총 65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절반 이상, 그러니까 6건은 갱신형 건강보험이었고요. 네. 나머지 3건은 운전자 보험과 상해보험 그리고 의료실비 보험이었습니다. 운전을 많이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 보험들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갱신형 건강보험들은 지금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아시다시피 갱신형 보험은 평생 동안 보장받을 때까지 보험료를 내야 하잖아요. 사연자분은 60대 중반 정도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그냥 유지하게 되면 70대, 80대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소득원이 줄어들었을 때 보험이 잘 유지될까요? 어때요?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연금 받아서 보험료 내야 될 상황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연금 받아서 보험료를 낼까요? 보험을 없애죠. 없앨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갱신형 보장은 비갱신형으로 조정을 할 수 있었고요. 보험료도 60대 중반 이전까지 납입을 끝내도록 그리고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당연히 보험료 오를 걱정 없앴고요. 이렇게 해도 보험료는 오히려 더 저렴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립선암은 소액만 지급되던 보장을 일반암으로 100% 보장받을 수 있는 암의 보장의 범위도 넓혀드렸고요. 그리고 뇌출혈 보장이 아니라 뇌혈관 진단비로 이렇게 해서 가족력인 뇌경색 보장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의 범위도 키워드렸습니다. 네. 그런데도 보험료는 기존 65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죠. 네.
아까 뇌경색이면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을 뻔했는데 조정 후에는 뇌경색이든 뇌졸중이든 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신 거잖아요. 진짜 여러 가지로 너무나 좋게 바뀐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장이 될지 안 될지 불안해하던 부분들 우리들도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보장을 확실하게 안심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좋고요. 보험료까지도 줄였어요. 보장의 범위가 넓어지면 당연히 비싸지는 거 아닐까?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자, 보험료는요. 매달 나갑니다. 우리 집 가정 경제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에요. 근데 보험금을 받을 일이 없게 되면 그냥 나가는 비용이 되고 마는 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더욱더 중요한 보장들로 꾸려야 되고요.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험료만 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적정 수준보다 훨씬 과하게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늘 강조드립니다. 적어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동키분들은 보험 점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너무 과하게 보험료를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죠.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보험만 가입을 하셔서 여러분 가정 경제에 너무 큰 보험료가 여러분 가정 경제 흐름에 막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우리는 왜 보험을 가입할까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겠죠. 막상 일이 벌어진 후에 그때 후회하더라도 그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일 겁니다. 바쁘다고 혹은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꼭 점검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누구는 5천만 원을 받고 누구는 1,000만 원의 진단비 받을 수 있습니다. 뇌질환, 심장질환도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 보험의 가성비는 높이고 보장의 범위는 넓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